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미국 FOMC 회의 이후 환율 주식시장 움직임에 대해 큰 방향성에서는 정부가 예상한 범위에서 움직였고 이번 주 후반부 들면서 변동성이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 한국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지만 그렇다고 오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KT 자회사 직원과 협력업체의 수천억 원대 대출 사기와 관련해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운영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출 사기를 당한 금융사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13개사로 추정됐으나 금융당국의 검사가 확대되고 있어 다른 금융사의 피해도 속출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은 492억 달러로 지난해 12월보다 7억 6천만 달러 늘어났으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넉 달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한 거주자 외화예금은 12월 들어 다소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하며 종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채권형 펀드의 성과는 양호했지만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펀드 평가사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연초 이후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6.36%였고 국내 채권형 펀드의 전체 수익률은 0.40%로 선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한국 채권 시장의 위기에 직면한 신흥국과는 다른 차별화한 투자처로 부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그동안 외풍에 시달렸던 국내 증시가 글로벌 훈풍과 함께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와준 외국인 덕분에 이틀째 강세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일 발표가 됐던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0.25%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요. 이제는 오늘 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의 지난달 1월 고용 동향 지표에 좀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할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 진단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현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오는 미국발 훈풍에 15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1920포인트 회복한 채 장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폭 유지한 채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급 공방이 치열한 탓에 1920선까지 다시 올라서지 못하고 횡보하다가 다시금 1920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현재 12포인트가량 오르면서 1920선에 다시 한번 안착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피가 1920선까지 상승폭을 확대한 이유는 바로 외국인이 오랜만에 돌아와 줬기 때문입니다. 5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는데요. 1,100억 원의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물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607억 원, 기관은 474억 원의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시장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오늘 510선 회복한 채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장 중간에 약간의 상승폭을 둔화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52포인트 오르면서 51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는 다른 수급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개인과 기관만 동반 순매수 기조 이어나갔는데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오전에는 매도해줬지만 매수 쪽으로 방향을 바꿔줬습니다. 189억 원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 쪽으로 전환을 해줬네요. 21억 원 동반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팔아주고 있습니다. 197억 원의 물량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B 통화정책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오늘 큰 변동성 없이 1,070원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그림 엿볼 수가 있는데요. 2원 90전 하락한 1,076원 1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오늘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발표가 된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0.25%로 동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약간 있었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동결된 배경과 함께 외환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0.7% 상승하는데 그치면서
유로존에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된 바가 있고요. 이 때문에 시장은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 정책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최소한 드라기 총재가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또 유럽 자금 시장에서 금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유럽 중앙은행은 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고요. 결국 금리의 동결로 이어졌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금리가 동결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고요.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 이후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표면적으로 언급한 내용보다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더욱 주목하면서 반응했습니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신흥국이 불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처럼 드라기 총재 역시 이에 대한 불안감을 표명하지 않았고요. 특히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지 않은 점이 유로화를 매도하고 있던 세력들에게 숏 포지션 커버를 유도하면서 유로화가 주요 통화 대비 급등했습니다. 유로화의 급등은 유로엔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유로엔의 상승과 함께 달러 엔 역시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미 경제 지표의 호조와 함께 달러 엔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이에 따른 엔화의 약세가 엔화와 크로스 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의 강세를 유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달러 원이 하락한 것은 이러한 흐름 속에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22회 통화정책회의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번 달까지 동결 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이제는 미 고용지표로 시선을 옮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외환시장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대로 과연 나와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상 결과에 따른 다음 주 원달러 향방성은 어떨까요? 네, 미 월간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나온 선행지표들을 보면요. 서비스업 고용지표와 또 소비자 신뢰지수 등은 호조를 보이면서 월간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일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반면에 제조업 고용지수와 ADP 민간 고용, 또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지속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은 월간 고용지표가 부진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월간 고용지표가 부진할 가능성이 다소 높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장 예상하고 있는 비농업 부분 고용 18만 5천 명 증가와 실업률 6.7%보다는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 위험 회피 현상이 강화되면서 달러원은 현재 수준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고요. 그러나 만약 월간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로 보일 경우에는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위험 선호도 강화에 따른 달러원의 하락 압력보다는 펀더멘털성 달러 강세에 따른 달러원의 상승 압력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다음 주에는 달러원이 1080원대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70원대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향방에 따라서 다시 한번 1080원대 재진입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 진단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금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바로 정동근 멘토의 이 기업을 소개합니다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기업을 들고 오늘장 내일장에 찾아와 주셨을까요?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금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죠. 정동훈 멘토의 이 기업을 소개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정동훈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너무나도 유명한 한국전력이라는 기업 만나봤습니다. 새 뉴스에도 보니까 손자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주식 중에 한국전력도 포함이 돼 있어서 눈에 띄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기업 가지고 나오셨나요? 저 오늘 가져온 기업도 역시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은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뭐 다 아시는 현대차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차 뭐 투자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그리고 4분기 실적 악화 그리고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을 대부분 떨쳐냈다 이러한 포인트로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현대차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27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엔화가 이제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하면서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23만 원까지 하락을 한 상태에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엔화 약세에 북미 시장 점유율 하락 이러한 악재가 지속적으로 겹치면서 현재 가격까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우려감이 이제 주가에 모두 녹아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악재는 조금 제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흥 증시의 차별화 전망이다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얼마 전에는 뭐 기사에 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미국의 연준에서 뭐 마이웨이를 할 것이다 뭐 이러한 기사 제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신흥 시장을 생각을 하지 않고 실물 경기에 초점을 둔 연준의 테이퍼링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테이퍼링에 굉장히 지금 증시가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신흥 시장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흥국 중에서 역시나 외환 보유고 그리고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우량한 한국 증시는 이러한 신흥국 테이퍼링 우려감이 지속될수록 역시나 다른 위기 신흥국 대비해서 차별화가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차별화가 진행된다면 현대차 그리고 현대기아차와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지수 연동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이 좀 강하게 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차별화 신흥국 차별화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때 시기까지는 적절하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뭐 가장 중요한 실적 부분입니다. 4분기 뭐 예상 실적 발표가 났었는데 예상 대비 소폭 하회하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현대 기아차 실적 성장은 분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현재 PR 기준 5배 수준입니다. 2013년도 뭐 연간 실적으로 해도 6배 수준의 그러한 저평가 상태가 현재 현대차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현재 흐름도 좋습니다.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는 소폭 조정을 받긴 했지만 오늘은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중 하나다. 한국전력에 이어서 현대차도 제시해 주신 만큼 가격 체크 좀 꼼꼼하게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 12월에 현대차가 뭐 26만 원대에서 급락을 보이면서 현재 23만 원대에서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한 2달 연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2달 연속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이런 흐름이 역시나 3월 이후에는 조금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 구간에서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25만 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현대차에 대한 우려감이 대부분 해소되거나 완전히 해소가 된다면 현재 하락했던 이 웅덩이 갭은 모두 메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1차 목표가는 25만 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종목 제시해 주면서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21만 원까지 단기적 가격 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좀 더 장기로 좀 손자에게 멀리 가져가고 싶다면
얼마 정도까지 좀 현대차가 오를 수 있을지 보시나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이제 점차 이제 자동차 제품이 향상되면서 점유율 자체를 신흥시장 뭐 인도나 중국 혹은 브라질, 동유럽 이런 신흥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2년 후에는 40만 원 부근까지도 가능한 종목이 현대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지만 뭐 2년 후에 뭐 2배 가까이 급등하기는 조금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현대차 35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짚어보면 내후년까지는 35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좀 담아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업을 소개합니다는 현대차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를 뽑아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나문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너 멘토입니다. 자, 이제 40분만 있으면은요, 여튼 이번 주 참 사건 사고 많았죠. 예, 우리 주식시장에 사건 사고 참 많았었는데 일단 끝나고요, 이제 주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네요. 주말은요, 미국 시장 제발 좀 월요일 아침에 미국 어떻게 됐나 이게 좀 보지 말자고요. 그거 보고 나면 올라는 좋겠지만 안 오르면 이틀 동안 주말 연휴가 재미가 없거든요. 애써 그렇게 불안감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오늘 장 딱 끝나고 나면은요, 주식은 잊어버리시고 그냥 유치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월요일을 맞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나무노의 Y 어떤 종목을 가져왔느냐,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서 선택했습니다. GS건설입니다. 자, GS건설이요, 굉장하네요. 거의 뭐 한가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급락. 왜 그렇느냐. 자, 두 가지 측면이 있겠네요. 첫 번째, 일단 실적 측면으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죠? 4분기 영업 손실이 한 1393억으로 손실이 나올 걸로는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손실 규모보다 좀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이제 9천억 이상의 영업 손실 나왔으니까, 아쉽게도 이 1조 마이너스 클럽에 또 GS건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여튼요, 이 실적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서 첫 번째 급락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실적이 너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자본을 갉아먹게 되죠. 자본을 갉아먹게 되면 돈이 필요할 것이고, 이 돈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왔냐?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식의 물량이 많아지고 주가의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마구마구 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누가 매도를 이렇게 강하나 하고 봤더니만요, 외국인하고 기관 전부 다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투신권하고 연기금 또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내놓고 있어요. 단기 리스크가 커졌다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해서 있잖아요. 투신권과 기관들, 특히 연기금은요, 계속해서 매수를 보였어요. 꾸준하게 매수를 쭉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유상증자 소식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매수 기조에서 매도 기조로 다시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템플턴이죠. 외국계 이제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 11월부터
35,000원대부터 쭉 팔았어요. 쭉 떨어질 때부터 팔고 올라갈 때도 팔고 다시 팔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매도 압박은 계속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은요, 이 GS건설 상황은 결코 지금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들의 투매보다는요,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과도하게 매도를 하게 되면은요, 가격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0원이든 100원이든 좀 비싸게 팔아보려고 하는데 기관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0원, 200원, 뭐 1000원, 2000원 비싸게 파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만큼 팔아!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격하고 상관없이 시간대별로 그대로 잘라서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충격이 오늘 동반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급락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핵심 포인트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에요, 연간 수주 목표액에 한 12조 정도 됐었는데요. 이 75%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수주 목표를 못 채웠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해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기가 힘들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인터넷 컨티넨탈 호텔 같은 경우도 매도하기로 지금 한 것처럼 자산 매각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산 매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유상증자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인데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이 얼마에 파느냐. 장부상 가격으로는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판매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장부상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릴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무적 측면으로는 분명히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남는 장사가 되면 유상증자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가격을 많이 못 남기게 되면 유상증자 폭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에 팔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유상증자에 언제쯤 할 것이고 얼마 정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이네요. 이 부분이 거의 지금 완전히 안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은 항상 뭐 나쁜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불확실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잠재적인 이제 손실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 이제 대우건설이 이실직고 했잖아요. 어떤 거. 잠재적, 지금 미착공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드디어 대송충당금을 적립시키면서 마이너스로 만들었거든요. 이거 다른 건설사는 아직까지요,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GS건설도 안 했거든요. 만약에 이, 잠재적 이 PF 부실된 부분에 대손충당금을 넣게 되면은, 재무제표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안 좋게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GS건설 측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3년 내에 현재 한 1.2조 정도 되는데, 1조 2천억 정도 되는 이 미착공 PF를 3년 동안에 일단, 착공 전환을 하겠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말 되면 어느 정도 한 개, 두 개씩 이제 시행을 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어떤 환경이 돼야 될까요?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매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 시점하고 우리나라 경기 시점하고 잘 맞아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관찰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튼 올 한 해의 전망은 저 나무노 멘토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년 동안은요, 아직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희망적인 부분은요, 작년 수주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랬는데, 올 들어서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다든지, 최저 입찰가를 넣었다든지 해서, 지금 해외 수주가 거의 되려고 하는 부분이요, 예상외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해외 수주가요, 약 한 8조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수주까지 포함한다면 11조 정도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올 한 해는 일단 신규 수주를 받아가 착공이 안 들어가겠지만, 이 먹거리가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분명히 이제 수익에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 좀 길게 본다면 굉장히 기대치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희망일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반대적으로 올 한 해 지금 당장을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중동 지역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요, 이 저가 수주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준공이 올해하고 내년이 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올해하고 내년 몰려 있는데 이 준공 막바지에 가서 손실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 준공 딱 날짜를 요만큼 계산했는데 준공이 연기되었을 때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 GS건설의 재무를 때리느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 관리가 된다면 축소시킬 수는 있다.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부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까먹은 거, 얼마만큼 까먹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나 보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여튼요, 신규 수주와 그리고 올해 글로벌 경기, 그리고 건설 경기가 어떤 식으로 살아나느냐, 언제부터 빠르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부분을 메꿔갈 수 있겠지만, 여튼 1, 2, 3분기 안에 흑자 전환을 하기에는 분명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연말 정도 가서는 이제 흑자 전환 충분히 이제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당분간은 힘든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주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결론은 나온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사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이거는 장기가 아니라 그냥 던져두는 거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별로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어때요? 가격이 굉장히 급락이 많이 들어왔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좀 가능한 부분이 있겠네요. 따라서 GS건설에 만약에 내가 한번 들어가서 수익을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감각적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해보신 분들 중에서 나 단타 좀 친다 하시는 분들만 소액으로만 한번 해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일정 10%의 비중을 만들어서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은 전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현재 불확실성은 굉장히 큰 상황이지만 분명히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줄어드는, 이 빨간 막대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이게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실 저가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는데, 여기에서 매출액과 그리고 이 부실 시공 프로젝트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익도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이미 최바닥은 거의 지난 상황이 아니겠나,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저평가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의 나올 악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게 이제, 미착공 PF 정도 하나 남아있는 걸 빼고 나면은 이미 맞을 만큼은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급락을 이용해서 소액 투자 한번 노려보자. 그러면 그 포인트를 한번 잡기 위해서, 자, 밸류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 밸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어때요? 저 밸류 밴드가 어떻게 우하향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장기 투자, 중기 투자 전혀 안 되고요. 포인트만 집어서 매수매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튼 지금 29,450원인데 29,000원 정도라면 단타적 접근할 수 있는 이 포인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9,000원에 단기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짧은 반등, 한 10% 내외 정도 반등만 노리고 매도해서 빠져나오는 좀 감각적인 플레이어들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런 종목 하기 싫다. 사실 저보고 나무는 멘토 요거 그럼 29,000원 잡아가지고 할래? 안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분명히 그 정도 포인트의 변곡은 생길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자, 한 주간 너무너무 마음고생들 많으셨을 텐데요. 일단 주말을 통해 가지고 툴툴 털어내시고 다음 주부터는요, 미국 시장이 강력한 지지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만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닷새 만에 돌아온 외국인 덕분에 현물시장 분위기 참 좋은데요. 선물시장 분위기도 좋을까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왕주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에서 주쯤께서 이 외국인의 매수 강도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외국인이 1,200억 원이 넘으면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수급 체크해 보니까요. 외국인 매수 확대해 나가면서 1,400억 원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전히 매수 전략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 한 번 더 잡아주시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그 오전장 황금 라인 이탈이 나왔을 때도 외국인들 수급을 잘 따라하고 체크하신 분들은 역발상으로 밑에 부분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더 갈 수 있는데 계속 시간차를 두고 하루씩이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지표값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생방송에 심의 규정만 없다고 한다면 좀 세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일단 지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생하시는 분들, 지금 선물왕 보시는 분들도 좀 힘들게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것 같겠고요. 이게 좀 롱포로 좀 끌고 다닐 수가 없게끔 짧게 끊어내게 반복을 하게끔 유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로 또 끊어서 대응을 해야겠죠. 현재 기준에선 종목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목은 완전히 각계 전투로 각자의 색깔론으로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한번 불꽃이 터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는 형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그 얘기 드렸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249대로 선물지수가 내려왔을 때 그때 양봉 따라다도 된다 부분에서 저는 양봉 따라잡고 대신 대형주 쪽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익 실현하자. 지금 약수익 구간일 겁니다. 조금 그렇다고 한다면 다 때리시고 넘어가시자라고 해서 대형주 포트 조금 많이 비워놓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금요일이긴 하고요.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가 하나 좀 있는데 현재 종목적 흐름에서 지수를 저는 선물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우려감이 하나가 좀 있어서 확인하고 좀 더 비싸게라도 들어가야 될 상황이 오면 그때 좀 들어가고자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힘으로 가고 있는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매수 잡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더 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투자자분들의 수익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라면 매도 다 때리겠습니다. 청산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250점 4550짜리에서는 매수 포지션 잡고 계신 것들 저는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외국인들 수급 지금 보시는 화면대로 개인들 343억대 매수, 외국인들 1200억대가 넘어서면서 제가 원했던 1700억대를 찍었습니다. 더 넘어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다른 쪽 수급 주체에서 발목이 잡혔다라는 것, 그리고 종목군들 쪽이 윗꼬리가 좀 달리는 속도가 나왔다라는 것, 그것을 놓고 보면 프로그램 베이시스까지 감안을 해보고 미결제 추이까지 모두 다 합성을 대놓고 신호등의 모양을 보면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매수분은 다 정리를 하고 이익 실현으로 마무리 짓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관계 쪽에 매도 우위 쪽, 투신 쪽, 자 차익 실현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점 좀 잘 봐야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쪽에서는 콜옵션 쪽이 이제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재차 반등치가 좀 나왔고요. 선물이 지금 살짝 드러내는데 현재 기준점에서 저는 계속해서 추격 매수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풋옵션 쪽에서는 방향성 조금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수익 쪽에서는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베이시스 자체가 그나마 컨텐코 백어 상황이 오면서 이제 규모 자체가 다시 한번 속도를 좀 높였는데 오늘 이게 진짜 바뀐 것인지 체질이 아닌지는 다음 주 초에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장의 모습에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됐던 프로그램의 베이시스 추이가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라는 관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 이게 옵션 만기 전에 계속해서 매수 물량들이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린다고 한다면 이건 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옵션 만기의 물량 출에도 염두를 조금은 해둬야 될 부분이겠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누적 포지션은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나올 게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은 오늘 당일장 대응으로 좀 보면요, 외국인들 매수 강도 체크해보자라는 자막이 분명히 나갈 겁니다. 자, 이것만 보고 있다라면, 이것만 하나를 체크한다라면 분명히 매수 우위 쪽이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현재 기준에서 250.5045자리도 분명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체크해 볼 것이 있어서 여기서는 일단 매수분에 대한 차익 실현을 다 때리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선물 부분에서 이 신호등 로직의 이제 기본 로직 패턴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들어오는 형태가 좀 만들어졌어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뽑혀서도 충분히 지금 현물의 강도에서 나갈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는 좀 잦지 않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5장 황금란이 250.20 역시 오전과 동일하게 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에 보시면 249.35자리 부분에서 이탈 나갔던 자리가 분명히 여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를 정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그건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 수급 추이 잘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지금 더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거, 위쪽을 빵빵 때리고 올라가도 되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건 기관 쪽 수급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기관 쪽에서는 종목을 선택을 했고 지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20대 부분의 위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겠지만 저는 매수 부분 갖고 계신다라면 가지고 계신 거는 더 끌고 가셔서 마지막 정리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라면 편하게 보시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추격 매수는 저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5장 최종적으로 저는 종가까지는 포지션 없이 그대로 이대로 관망하겠고 250.20이 이탈 나가는지 여부만 체크를 한 다음에 나갈 경우엔 저도 거기서는 매도 단타를 살짝 치러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오후 1시 구간대에서 이미 1,700원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매수 잡고 계신 분들은 모두 청산하고 수익 실현해보자라는 말씀 주시면서 황금라인 250.20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나가보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인사 먼저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저 지금 제가 딱 집었던 종목이요, 수익이 15% 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나타나주고 있고요. 처음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특별하게 조금 AS를 전부 다 좀 하고 갈까 합니다. 자,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대신에 잠깐만요. 그 전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분을 했는데 가져오신 종목들 있죠? 지금 보여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013에 3366에 0110번으로 네, 문자 주시면요, 문자입니다.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제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AS를 제가 쭉쭉쭉 하고 좀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 수익인데요. 로만손 15.6%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7%입니다. 18%까지 가고 있네요. 수익률이요. 가스공사 -4%, 뷰옥스 1%, 코리아FT -1% 가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볼 종목이 이제 YG엔터 추천드렸었죠. -3%.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1%. 원희가입해서는 제가 전량 매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인이 나가고요. 솔리드가 또 8% 이상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루멘스랑 이니시스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죠. 역시 루멘스 1.3%, KG인시스도 2.2%, 총 수익률이요, 더 올라갈 겁니다.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지금 로만손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로만손부터 좀 살펴볼게요. 실적 발표를 제가 다음 주 월요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실적 발표를 해버립니다. 자신감이죠, 자신감. 네. 대단합니다. 지금 거의 7% 가까이 급등 중에 있는데요.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고, 제가 근데 로만손은 실적과 수급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왜 실적이 좋아지냐 제가 말씀드렸죠? 김연아 선수 얘기 드렸잖아요. 네, 김연아 선수가 지금 올림픽에서, 소치 올림픽에서 최고의 지금 이슈 메이커입니다. 그쵸? 김연아 선수가 귀걸이 차고 나오는 거 하나하나까지 관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포인트가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김연아 선수 귀걸이 나오면 그거 엄청나게 팔릴 겁니다. 누구 거죠? JST나 브랜드예요. 어디에 샀죠? 로만손입니다. 그렇죠? 걱정 마시고서 홀딩 또 홀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있죠? 경기가 20일날 쇼트, 21일날 풀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자, 오늘 1.8% 상승을 해줍니다. 이 종목 지금 마이너스 한 4% 정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가 흐름 같이 좀 보시겠어요? 자, 볼게요.
제가 이 종목을 손절가를 계속 하향시켰습니다. 자, 지금 바닥 라인까지 이렇게 내려온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좀 올려볼까요? 네,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데, 지금 포인트에서요, 이렇게 깰 때마다, 이 바닥, 이제 라인 하단이에요. 라인 하단 깰 때마다 다시 반등을 크게 주는 흐름 자체가 보인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반등 좀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상승을 해줄까요? 자, 가장 그래도 낮은 가격대 잡아보더라도 여기 얼마인가요? 요 포인트 얼마인가요? 72,000원 포인트 잡힙니다.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을 거라 판단 드는데, 일단 이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매도 안 하고 가져갑니다. 아셨죠? 마이너스 4%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들고 가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뷰옥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일부러 안 팔고 가져갔어요. 근데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쫙 치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자, 워낙에 실적이 양호하고 오래 기대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올라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의견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입니다. 코리아 FT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실적이 아니고, 당연히 실적 좋고요. 실적보다 수급이 너무나 좋아서, 이건 사야 돼. 이런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5,500원에 매수가 잡고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좀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수급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코리아 FT 수급 차원 열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자면요. 기관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잡히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은 물량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그쵸? 계속 사줍니다. 투신, 연기금. 저 최근에 약간 좀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 좀 나오긴 했는데 다시 매수 들어옵니다. 좀 더 많은 물량. 그러니까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있고 주가 흐름은 어떻게 크게 밀리지 않고 지금 계속적인 그 바닥 라인을 좀 연결해 보자면 이 하단 라인 부분에서 치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여기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바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상승 쪽으로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포인트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시나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YG엔터입니다. 좀 많이 21선 깨지고 내려가는 흐름 잡혀서 좀 반등 줄 때 추천을 드렸는데, 싸이가 앨범을 아직 안 들고 나오네요. 가져가겠습니다. 네, 싸이 앨범 곧 나옵니다. 길어봤자 2주? 네, 일 것 같아요. 한 2월 초, 2월 중순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음 주겠죠? 조금만 버텨볼게요. 아셨죠? 마이너스가 좀 나고 있어요. 3% 정도 이상 나고 있는데요.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앨범 발표할 때, 그때 저희 어떻게 한 이틀, 3일 조금 상승해 줄 때, 그때 깔끔하게 털고 나오자고요. 아셨죠? 지금은 기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이에요. 자, 이 종목도 오전장에 제가 추천을 좀 다시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익 중에 있는데요. 자, 롯데케미칼이 왜 어제 급등을 했죠? 어제 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왜 급등하고 오늘도 지금 1% 가까이 상승을 합니까? 자, 실적이 정말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좋았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화학주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올해 화학주 탑픽주로 롯데케미칼을 지목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지고 있죠?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사장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굉장히 조금 유능하신 분이래요. 그분이 지금 회사를 쭉쭉쭉 끌어올려주면서 영업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력도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같이 탄력적으로 받고 있는. 그래서 그분이 있었던 회사마다 회사의 영업이익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올해 한번 크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나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정리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익 IP였습니다. 손절가가 9,500원으로 제가 잡아드렸어요. 9,500원인데요. 지금 현재가가 9,570원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수급 좀 보겠습니다. 자, 기관들이요. 3일 연속 매도세가 나왔는데 오늘까지 기관들의 수급이 매도세로 잡혀지면서 4일 연속 매도세로 잡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보건대 좀 수급적인 부분 너무나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혹시나 위험에 대비해서 빠르게
정리하고요.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셨죠?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솔리드입니다. 네, 솔리드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네, 매수가가 저희가 7,150원 정도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7% 이상 8%까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목표가 제가 8,000원 잡은 종목입니다. 회사가 정말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수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개선사항이 높습니다. 기관들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네, 기간의 매도세가 크게 나오기 전까지는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차바이오행 같은 경우 기간 수급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가잖아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 믿어보시고 기간 매도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하자. 아직은 괜찮다. 7% 이상 8% 정도 수익 중이기 때문에 잘 들고 가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루멘스예요. 자, 루멘스 제가 이 종목 언제 종가로 제가 잡으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11,200원 라인으로 네, 매수 처리가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이 한 150원 오르고 있는 상태라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루멘스도 마찬가지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잘 버팁니다. 그리고 수급상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좀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던 거고 조금 잘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셨죠? 제가 서울반도체 얼마 외치고 다닙니까? 10만원 외치고 다닙니다. 루멘스도 안 갈까요? 갈 겁니다. 아셨죠? 홀딩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KG 인시스입니다. 자, 18,750원. KG 모빌리언스도 같은, 네,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니시스. 지금 제가 18,300원, 이 종목도 지금 종가로, 네, 매수를 제가 했던 걸로, 네, 어제죠.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많이 올라주고 있어요. 2% 이상. 현재 2.7%까지 올라주고 있네요. 더 갈까요? 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뭐가 있죠? 24일날 갤럭시 S5 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쯤이면은, 네, 시장에 이제 물량이 나오게 되죠. 그에 따라 항상 갤럭시 시리즈들이 시장에 나올 때마다, 노트나 S가 나올 때마다 모바일 관련 전자결제들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봤던 건 역시나 수급과 실적이었죠.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갖고 나왔던 겁니다. 잘 맞아 떨어졌고요. 3%까지 오르네요. 지속적으로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네,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재 진짜 딱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꺼번에 딱 AS를 해드렸고요. 이 중에서 하나, 워닝 IPS만 탈락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는요, 걱정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수익률 보셨죠? 계속 이렇게 힘든 장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익이 납니다. 이유가 뭐죠?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들과 외인들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왜? 그 친구들이 자기 돈 가지고 굴리나요? 수익이 나야지 지금, 그쵸? 위에서 안 깨지고 또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끌어올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뒤에 비축된 자금을 물렸을 경우에 투입을 시켜버린다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좋은 종목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 몇 프로씩 담으라 말씀드리죠? 10%씩 계속 담으시라. 10%씩. 이 방송만 보고 따라하실 분들은 10%. 그러면 계속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잘만 따라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100점주 좀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5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SK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다음 한국전력, SK, 브로드밴드를 가지고 나왔고요. 루멘스 가지고 나왔고요. SM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수급 빵 터졌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뭘 더 바랍니까? 자, 제가 추천 처음 해드린 이후부터 해서 거의 1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오전장에 추천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오전 방송에서 가져가도 된다. 3% 수익이 났지만 가져가도 된다 말씀드렸고 지금 오늘까지 해서 더 가고 있네요. 얼마나 더 갑니까? 오늘 몇 프로 오르나요? 잠깐 살펴볼까요? 한국전력 쳐보세요. 지금 4% 오릅니다. 4.2% 올라요.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수익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오전장에 추천드리는 것도 SK 하이닉스였는데 수익 정말 잘 나고 있고요. 3% 넘었습니다. 네, 오늘 3% 넘어갔어요. 4%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까지 해서 지금 8%까지 가고 있습니다. 잘만 따라오세요. 부탁드리는 것은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잘만 따라오십시오. 돈 벌어 드릴 테니까 제발 잘 따라오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SK 브로드밴드. 오늘 또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이요. 오늘 좀 떨어지고 있죠. 어제 급등했죠. 자, 저번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수익 제대로 먹고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수급 보고 추천드렸잖아요.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수급 다시 들어와요. 좀 체크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포인트는 이 포인트에 추천드렸고, 잘 털고 나왔어요. 그쵸? 잘 먹고 나왔어요. 잘 먹고 나왔잖아요. 이때 정리했잖아요. 이때 아웃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지금은 누가 기간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간 수급이요. 기간 수급이 다시 들어옵니다. 오늘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요? 오늘 볼까요? 자, 오늘 살펴보니까, 자, 오늘 외인들이 더 맞춰주네요. 기관들 외도 좀 나가네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맞는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오늘 쉬었다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따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여기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매수 매력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수급이 좋다는 거는 제가 인정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이 루멘스죠. 역시나 문제가 없습니다. 뭐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오늘 3.6% 급등합니다. 정말 잘 가고 있어요. 걱정 없는 종목이죠. 여러분 홀딩 하세요. 자, 그 다음 SM입니다. 레이더망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SM 지금 3% 급등을 합니다. 자, SM 제가 추천을 몇 번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수익 다 잘 냈던 종목입니다. 왜 갖고 나왔죠? 네, 돈 벌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역시나 수급입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이니까,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기관들 매수가 잘 들어와주고 있고요. 차트상의 흐름으로도 20일 전 좀 터치한 듯 싶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 곧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아셨죠? 꼭 좀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몇 분만 제가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2685님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 종목 무조건 갑니다. 왜 가냐면요. 코스피가 2000포인트 안 갈 거란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쵸?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2000포인트는 무조건 간다는 거죠.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매수 기회예요. 지금 30%신데요. 50%까지도 가능합니다. 더 사셔도 괜찮으시니까요. 2685님 코덱스 레버리지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도 같고 아니면 추가 매수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잘 듣고 가세요. 자, 그리고 2558님 LG화학. 자, LG화학입니다. 지금 0.4% 정도 올라주고 있어요. 근데 롯데케미칼은 치원에 잘 가는데 LG화학 안 가요. 왜죠? 실적이 문제니까. 그쵸? 그러니까 실적과 수급 병행해야 됩니다. LG화학도 갈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문제인 겁니다. 매수가가 조금 많이 높으셔서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업황은 화학주들이 그래도 큰 대세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라. 지금 상황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보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보시라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만 좀 상담을 드려보고요. 다음 주에는요, 좀 더 제가 재밌는 종목을 좀 가져올까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와 2시 40분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5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다소 걱정스러운 한 주였는데요. 마무리를 아주 잘해주고 있네요. 코스피 오늘 1920선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513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해주는 덕에 주말 잘 보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